숭실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예비 숭실대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컷 평균은 2.23, 70%컷 평균은 2.29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컷 평균은 2.85, 70%컷 평균은 3.07 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숭실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9.79%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88.8%로 대학 발표 등급과 일반고 합격선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숭실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교과 우수자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교과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2합 6이고요. 반영 교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숭실대 교과 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연계열 수능 최저 선택 과목 지정 폐지입니다. 2026학년도까지 자연계열에 있던 선택 과목 지정이 2027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숭실대의 수학에서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의 과탐의 지정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소였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기존의 내신은 높지만 수학, 탐구 선택 과목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거나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합격하면서 입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학과 지원을 고려 중인 학생들은 과거 입결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내신 더 올려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별 가중치입니다. 숭실대 교과 전형은요, 계열별로 교과별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계열별로 가중치가 높은 교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열과 자유전공학부 인문은 국어와 영어가, 경상계열은 수학과 영어, 자연계열과 자유전공학부 자연은 수학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내신 등급이 같더라도요, 자연계열이면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이 유리하겠죠. 따라서 내가 숭실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내가 지원할 학과에 가중치 높은 교과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죠. 숭실대 교과 전형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교과 전형은 내신 100%의 최저 2합 6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고요. 27학년도부터 자연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이 폐지됐죠. 과거 입결보다 내신 더 올려주셔야 하고요. 교과별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열별로 가중치가 높은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학과의 교과별 가중치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셨던 내용이죠. 종합전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2개의 종합전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던 SSU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과 이번에 새로 신설된 SSU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 2가지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SU 미래인재 면접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형의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에서 3.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 방법은 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으로는 미공개이나 과거 3개년 26, 25, 24 모두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50%, 숭실 역량 30%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에도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접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높은 면접 반영 비율입니다. 숭실대 SSU 미래인재 면접형은요,
국숭세단 대학 중 가장 높은 50%의 면접 반영 비율을 가집니다. 따라서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진로 역량 평가 비중입니다. 서류평가 항목 중 진로 역량이 50%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요, 진로 탐색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활동 경험이 드러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탐구 활동이 우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올해 신설된 SSU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 생기부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 서류 평가 방법은 현재 미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서류형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알고 가야 되냐? 바로 면접형과 서류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형은 올해 신설 전형이라 아직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의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경우 두 전형 간 서류평가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숭실대 역시 면접형과 서류형의 서류평가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서류평가 방법 꼭 체크해주세요. 숭실대 종합전형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종합전형은 27학년도부터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면접형의 경우에는 기존에 선발했던 전형과 동일하고요. 면접을 50%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과 생기부 약점인 학생들에겐 보완 기회가 될 것이고요. 진로 역량을 50%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올해 신설된 서류형의 경우에는요, 서류 100%로 평가하는 전형인데 서류 평가 방법이 면접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가 공개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2학력에 최저가 있으니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연계열은 최저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어 과거 대비 입결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자연계열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내신 더욱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교과별 가중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원할 학과의 교과별 가중치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 종합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리 종합전형이더라도 내신은 2등급 후반까지는 꼭 올려주시고요. 올해부터는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면접형의 경우엔 면접 비율이 국숭세단 라인 중 가장 높은 50%이기 때문에 내신 생기부 보완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죠. 진로 역량에 약점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서류 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이때 면접형과 서류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모집 요강이 공개되면 서류평가 방법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